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을 지혜라 하자. 뭐 요즘도 그런지 모르겠는데 이제 내가 어렸을 때는 학교에서 그런 거 시키죠. 뭐 인생의 좌우명을 적어와라. 뭐 너희 집에 가온을 적어와라. 뭐 그런 거 시켜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적고 나는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어서 실제로 내가 그랬다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거짓말하면 안 된다. 이걸 내 인생의 좌우명으로 삼았다면 그걸 지키려고 노력을 많이 했다는 거죠. 아니면 뭐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줘라. 그런 걸 좌우명으로 삼았다면 그걸 지키도록 노력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거를 지키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을 했지. 그렇게 자라왔으니까, 그렇게 교육받고 자라왔으니까 난 당연히 이제 그렇다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게 아니더라고. 중요한 건 내 나름의 어떤 삶의 규칙을 정한 다음에 그것을 지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 그걸 행동해야 할지 판단하는 게 중요하다는 걸 나중에 깨달았어요. 뭐 이런 거 있죠. 서로 모순돼 보이는 말. 아는 것이 힘이다, 모르는 게 약이다. 뭐가 맞는 말이에요? 잘 되려면 떡잎부터 알아본다. 대기만성. 네가 지금은 좀 찌질하지만 나중에는 잘 될 거다. 뭐가 맞는 말이에요? 나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나는 어떻게 말하고 싶은 거냐면, 이게 상황에 따라 다르다는 거예요. 상황에 따라서 모르는 게 약이 되는 상황이 있고 아는 게 힘이 되는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이런 것에 대한 주제로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그래요. 지금 말하는 이 동영상은 다른 동영상인 겸손, 그리고 교만, 그리고 자랑하고 관련되어 있는 동영상이에요. 카드 게임으로 비유를 하면 우리가 어떤 카드 게임을 해요. 그게 뭐 고수도비어도 좋고, 아니면 뭐 트럼프여도 좋고, 아니면 뭐 하스스톤이어도 좋고, 뭐 어떤 카드 게임을 한다고 쳐요. 그럼 내 손에 어떤 카드가 들어오겠죠. 이 내 손에 들어있는 카드가 내가 가진 능력인 거예요. 내가 가진 능력. 근데 카드 게임의 아주 기본적인 룰, 내 손에 있는 패가 나쁘다고 해서 내가 마음대로 패를 바꿀 수 있어요? 없죠. 내가 마음대로 패를 바꿀 수 없어요. 내가 가진 능력을 내 마음대로 바꿀 수 없어요. 내가 가진 능력의 한계를 인정해야 돼요. 이게 겸손. 내가 가진 능력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이 겸손이다. 내 손에 있는 패를 바꿀 수 없어. 이게 겸손이에요. 그리고 이 손에 있는 카드가 강력한 카드면, 좋은 카드면 게임을 좀 더 수월하게 풀 수 있겠죠. 나쁜 카드가 들어온 것보다는 강력한 카드가 들어온 게 게임을 좀 더 수월하게 풀 수 있어요. 그래서 내가 가진 능력이 많으면 좋아요. 근데 카드 게임에서 정말 중요한 건 내가 가진 능력이 강력한 카드를 가지고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능력이 정말 중요하냐면 내가 지금 상황에서 어떤 카드를 내야지 이걸 판단하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해요.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이 카드를 내야 하나 저 카드를 내야 하나 판단하는 능력. 나도 하스스톤을 해봐서 알지만 나는 맨 처음에 하스스톤을 처음 할 때는 좋은 카드를 내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게임에 이길 확률이 높다고 생각했어요. 아니더라고. 내가 이 상황에서 어떤 카드를 내야 할지 그 판단하는 능력이, 카드는 조금 허접하더라도 상대방을 이길 수 있더라고요. 그걸 내가 알게 된 거죠. 어떤 카드를 내야 할 것인가, 이걸 판단하는 능력이 지혜예요. 그러니까 상황에 맞는 적절한 카드를 내는 것, 이게 지혜인 거예요. 뭐 기독교인들은 솔로몬의 지혜 얘기를 들어봤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솔로몬의 지혜는 뭐 솔로몬이 엄청 똑똑하고 아는 거 많고 그런 것이 솔로몬의 지혜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교회에서 기도할 때 이제 시험 기간에 기도할 때 솔로몬의 지혜를 주셔서 시험 잘 보게 해주십시오,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그게 성경에 적혀있는 솔로몬의 지혜랑은 좀 달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역대상 3장에 솔로몬이 이제 하나님이 꿈속에 나타나서 솔로몬이 지혜를 구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 장면이 이래요. 솔로몬이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들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적혀 있고, 공동번역 성경, 개신교와 가톨릭이 함께 번역한 공동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그러하오니 소인에게 명석한 머리를 주시어 당신의 백성을 다스릴 수 있고 흑백을 잘 가려낼 수 있게 해 주십시오. 감히 누가 당신의 이 큰 백성을 다스릴 수 있겠습니까? 라고 되어 있어요. 나는 이 문구를 읽으면서 생각한 게 그거예요. 솔로몬이 하나님한테 구한 지혜는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구나. 내가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을 해야 할지, 어떤 의사결정을 해야 할지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솔로몬이 구한 거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는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인간이 가지고 있는 능력의 한계 때문에, 인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의 한계, 그리고 인간이 가지고 있는 판단 능력의 한계 때문에, 그리고 나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알 수 없어. 그렇기 때문에 대인관계에서 판단을 정확하게 할 수 없어요. 내가 어떤 여자를 좋아하는데 그 여자가 나를 좋아하는지 안 좋아하는지 알 수가 없어요. 나를 좋아하는 척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좋아하는지 알 수 없어요. 나를 좋아하는 척 하는 건지 나를 이용해 먹는지 알 수 없다고요. 뉴스 같은 데서 그런 거 나오잖아요. 아내가 남편이랑 결혼해가지고 아내가 남편을 죽여서 보험금 타고 이런 거 뉴스에 나오잖아요. 알 수가 없어요. 상대방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내 판단이 정확한 판단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런 상황에서 되도록이면 정확한 판단을 하려고 노력을 해야죠. 다시 강조하지만 지혜는 지식과 달라요. 지식은 내 손에 있는 카드가 얼마나 강력한 카드냐, 이게 지식인 거고, 지혜는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떤 카드를 낼 것이냐가 지혜예요. 근데 이 지혜는 어디서 나오냐면 많은 경험을 통해서 나와요. 이건 어쩔 수가 없어요. 내가 여자를 사귀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내가 여자에게 이렇게 대할 것이냐를 판단할 수 있겠냐고요. 경험이 없으면 판단이 안 돼요. 마찬가지로 내가 수학을 가르치는 사람 입장으로 수학을 풀어본 경험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문제를 딱 읽고 이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수학 문제를 풀 것인가를 판단할 수 있겠냐고요. 판단하기가 매우 힘들어요. 나는 스타크래프트를 해본 세대로서 얘기를 하자면, 어느 정도 스타크래프트 경험이 있는 사람은 이게 센터 싸움 할 때 내 편 전병력 끌고 오고 상대편 정병력 끌고 와서 한 가운데에서 이제 이거 이긴 사람이 이제 게임의 승자가 되는 그 센터 싸움을 할 때, 경험이 없는 사람은 센터 싸움에서 내가 이길지 질지 판단이 잘 안 돼요. 근데 경험이 있는 사람은 알아요. 내가 이기겠구나. 그리고 거의 대부분 그 판단이 맞아요. 내가 지금 싸우면 안 되는데 병력을 좀 더 모아서 싸워야 하는데 내가 지금 지겠구나. 싸우면 여전히 져요. 역시나 져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겠구나를 판단하는 능력,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누군가 나한테 조언을 구할 때 이 사람에게 내가 따끔한 충고를 해야 할 것인가, 아니면 이 사람의 마음을 달래줄 것인가, 이런 걸 판단하는 능력,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이것이 지혜이고 이것은 경험으로부터 나와요. 나는 지혜를 약간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적당히라고 표현하고 싶어요. 적당함을 아는 것. 적당함을 아는 걸 나는 지혜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누군가를 따끔하게 혼내더라도 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 라고 혼낼 때도 내가 여기서 멈춰야겠구나 라고 판단해서 거기서 멈추는 능력. 내가 밥을 먹더라도 내가 너무 과식하고 있구나, 여기서 멈춰야겠구나 판단하는 능력. 이런 능력, 적당함을 아는 능력이 나는 지혜라고 생각해요. 사실 내가 개인적으로 적당이라는 말을 가장까지는 아니고 내가 적당이라는 말이 매우 싫어하는 말이에요. 그냥 너무 어려운 말이거든. 내가 요리책을 봤어. 소금 적당히. 내가 어떻게 알아? 소금 적당히 넣으라니. 물 적당히. 콩나물 적당히. 내가 그걸 어떻게 하냐고. 물론 요리 경험이 많은 사람은 그 말뜻을 알아듣겠지. 소금 적당히가 무슨 뜻인지, 간장 적당히가 무슨 뜻인지, 콩나물 적당히가 무슨 뜻인지 알겠지. 나는 경험이 없으니까 그 적당히가 무슨 말인지 모르는 거야.
경험이 부족하면 판단하는 능력이 부족해요. 마찬가지 카드 게임을 할 때도 내가 이게 카드 게임을 해본 경험이 있어야 아 지금 상황에서 내가 이 카드를 내야겠구나 이걸 판단을 할 수 있잖아요. 카드 경험을 해본 적이 없으면 이 상황에서 이 카드를 내야 할지 저 카드를 내야 할지 판단이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지혜는 뭐로부터 나오냐면 경험으로부터 나와요. 물론 직접적인 경험으로도 나오기도 하고 책을 통한 간접적인 경험으로부터 나오기도 하는데 확실히 간접적인 경험보다는 직접적인 경험이 훨씬 더 좋아요. 달라 진짜. 주식 주식 투자에서 대부분의 주식책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앞부분에 뭐라고 적혀 있냐면 너 이렇게 주식 투자하면 망한다라고 친절하게 적혀 있어요. 주식 투자할 때 망하는 전형적인 방법, 전형적인 순서, 전형적인 과정이 딱 적혀 있어요. 그거 읽으면 에이 병신 같은 놈, 이거 어떤 병신 같은 놈이 이렇게 해서 주식 투자를 망해? 라고 생각을 하죠. 그렇게 망하는 놈은 병신 같은 놈, 나는 우월한 놈, 나는 우월한 사람. 근데 놀랍게도 진짜로 주식으로 망하는 사람이 그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서 망해요. 놀랍게도 적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순서를 그대로 따라가서 망해요. 이게 이제 책을 통해서 배우는 거랑 직접 내가 경험하는 거랑의 차이점이에요. 뭐 인터넷 용어로도 뭐 연애를 책으로 배웠습니다 그러잖아요. 책을 통해서 배우는 거랑 내가 직접 경험하는 거랑은 차이가 심해요. 그러니까 되도록이면 물론 책을 통해서 간접적인 경험을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해요. 근데 되도록이면 직접적인 경험을 하는 것이 훨씬 좋아요. 이 적당히를 아는 것, 이 적당히를 아는 것이 문제를 푸는데, 아니,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어떤 닥친 문제를 푸는데, 어떤 이 위험을 극복하는데, 위기를 극복하는데 도움이 돼요. 내용을 정리하면, 지혜는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다.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을 키우자. 그럼 그 상황을 판단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적당히를 아는 것이다. 아까 지금 내가 말한 내용이 교만, 겸손, 자랑이랑 연결되어 있다고 그랬죠. 내가 분명 다른 동영상에서는 교만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자랑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비난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겸손해야 한다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상황에 따라서 내가 나를 자랑해야 할 때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상대방을 비난해야 할 때가 있어요. 상황에 따라서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야 할 때가 있어요. 그걸 아는 거예요. 자랑하지 말라고? 절대 자랑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고. 비난하지 말라고? 절대 비난하지 말아야지. 이게 아니고. 그 적당한 수준을 아는 것. 상황을 판단해서 지금은 내가 겸손해야 할 때구나. 지금은 내가 자랑해야 할 때구나. 이걸 판단하는 능력. 근데 내가 겸손해야 한다고 말하는 이유는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자랑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필요 이상으로 겸손해. 필요 이상으로 자랑을 해. 비난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필요 이상으로 비난해. 자신의 우월함을 드러내면 안 되는 상황에서, 교만하면 안 되는 상황에서 우리가 필요 이상으로 교만해요. 그런 일이 우리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조금 그 기준치를 조금 옮기자는 거예요. 적당한 수준을 조금 옮기자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이 내가 나 자신을 드러내야 하는 상황이구나 라고 판단이 들 때 이게 아니지. 지금 이 상황은 아니구나 라고 이렇게 판단하는 능력, 이 적당히를 아는 능력이 굉장히 중요한 능력이에요. 그럼 이렇게 말하면 학생들은 나한테 물어봐요. 너무 어려워요. 적당히라는 게 뭔지, 상황을 판단한다는 게 뭔지 나 너무 어려워요. 좀 더 쉬운 설명 없어요? 학생들이 나한테 물어봐요. 그럼 내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때와 장소에 맞는 행동을 하라고 그래요. 때와 장소에 맞는 행동을 해라. 이게 뭐 절대적인 판단의 기준은 아니에요, 당연히. 하지만
아주 러프한 대충의 판단의 기준은 돼요. 약간 달리 말하면 이것만 잘해도 중간은 가요. 자, 내가 영화관에 갔어. 그럼 뭐 해야 돼요? 영화를 봐야지. 영화관에서 밥 먹어요? 아니잖아. 영화관에 가서 똥 싸요? 아니잖아. 영화관에 갔으면 영화를 봐야지. 내가 식당에 갔어요. 그럼 뭐 해야 돼? 밥 먹어야지. 식당에 가서 자요? 아니잖아. 식당에 가서 똥 싸요? 아니잖아. 식당에서는 밥 먹어야 돼요. 내가 침실에 갔어. 그럼 뭐 해야 돼요? 자야지. 내가 학교에 갔어. 그럼 뭐 해야 돼요? 공부해야지. 때와 장소에 맞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중간이라도 가요. 근데 우리는 지금 어떻게 행동하고 있냐면 때와 장소에 맞는 행동을 안 하고 있어요. 이 정도만 해도 중간은 가요. 그러니까 내가 때와 장소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리고 바꿔 말하면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어떤 특정한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장소를 바꾸라는 얘기예요. 아, 내가 똥 싸고 싶어. 내가 지금 거실에 있는데 똥 싸고 싶어. 그렇다고 거실에서 똥 싸지 않잖아요. 화장실 가서 똥 싸지. 내가 밥 먹고 싶어. 그럼 식당에 가는 거죠. 내가 자고 싶어. 그럼 침실에서 자는 거죠. 거실에서 안 자고. 내가 공부하고 싶어. 그러면 책상 앞에 앉아서 공부해야죠. 침대에서 공부하는 게 아니고. 혹은 뭐 학교를 가든가 도서관에 가든가 그런 식으로 공부를 해야죠. 지혜는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동을 하는 것이 지혜인데, 상황에 맞는 적절한 행동은 적당히 일어나는 것. 그럼 적당히가 구체적으로 뭐냐? 때와 장소에 맞는 행동을 하는 것. 달리 말해서 내가 특정한 행동을 하고 싶으면 장소를 바꾸라는 것. 이게 대단한 필터도 아니고 아주 기본적인 필터예요. 기본적인 필터. 그러니까 우리가 인터넷 같은 데 보면 여러 가지 격언들이 있어요. 격언들 중에 이렇게 서로 모순되는 격언이 있죠. 그러면 뭐 이게 맞냐 저게 맞냐 싸울 게 아니라 내가 지금 나는 요걸 따라야 할 때구나. 지금 나는 이걸 따라야 할 때구나. 이걸 판단하는 능력.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손에 있는 카드 중에 어떤 카드를 내야 할지 판단하는 능력. 이런 상황을 판단하는 능력이 지혜예요. 이 동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은 많은 경험을 통해서 지혜를 갖췄으면 좋겠어요.